네, 어젯밤 있었던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서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도심에서 사망자 9명을 포함해서 사상자 13명이 발생을 한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아마 그 9시 30분 전후에서 그 시청역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퇴근, 퇴근 시간이 겹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근의 그 도로 옆에 있는 상가나 식당가에서 식사를 마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 좁은 횡단보도와 그 보도 사이에서 많이 밀집됐던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큰 피해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 60대 운전자는 급발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지금 그 가해 차량의 어떤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자동차에 내장되어 있는 뭐 EDR 같은 소위 말해서 사고 기록 장치와 같은 그 내부의 어떤 그 전자 제어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자동차 안에 있는 뭐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주변에 그 설치된 CCTV 영상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목격자 진술까지 합쳐서 본다면 네. 이것이 뭐 다른 뭐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일종의 뭐 급발진에 의한 사고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가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운전자가 주장하는 급발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좀 다각도의 확인이 필요한데 목격자의 저희 증언이 있거든요.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말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밟는 느낌이에요. 마지막에 밟은 거예요. 저기 다 앞에서. 치고 나서? 다 치고 나서. 거의 치고 났어요. 그 앞에서. 급발진 차량은 사고 난 차일 때 알잖아요. 전봇대라도 박아야 되잖아요. 그거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딱 멈췄어요. 일반 승용차입니까? 승용차예요. 일반 승용차. 검색 승용차고. 네. 자, 지금 목격자의 발언을 듣고 오셨는데 지금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급발진이었다면은 전봇대 같은 거를 박아서 멈춰야 되는데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따르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알아서 멈춘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보통의 급발진 사고와 이 사고에 좀 다른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 급발진은 뭐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속 페달과 어떻게 그 브레이크 순간적으로 혼동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목격자의 진술도 우리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우리가 파악하기 전까지는 좀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할 것 같은데 EDR 장치 조사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통상 뭐 ED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뭐 충돌 전후의 그 속도 변화라든지 또 브레이크 작동 여부 등을 기록해서 사고 발생 정황을 파악하는데 이제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 그런 장치입니다. 그런데 종종 그 자동차 내에 전자 제어 장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는 오히려 EDR이라는 이런 장치가 사고 원인 규명에 오히려 그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은 60대 운전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 상태인데 지금 이 사고가 난 곳이 세종대로 18길이 시청역에서 이제 조선호텔 쪽으로 가는 일방향 그 도로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서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긴 한데 급가속으로 사고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가 저도 지금 아까 현장에 가봤는데 예. 사실 그 당시에 차량 속도가 낼 수 없는 도로거든요. 그렇다고 예. 본다면 이게 과연 일반 주행 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아니라 역주행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운전자가 그 직진을 해야 될 소위 말 남대문로 1길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이 아마 그 세종대로 18길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역주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찰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조사 중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운전자 쪽의 어떤 과실 여부라든지, 뭐 자동차 조향 장치라든지 브레이크의 어떤 그 제도로 작동을 했는지, 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 이 지금 가해 차량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뭐 차량의 어떤 그 원천적인 결함이 있었는지, 이 두 부분을 다 아마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자, 정말 이 시간대가 퇴근길에 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신 어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경찰이 뭐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서 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까지는 얼마나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뭐 이것은 아마 지금 뭐 경찰에서 조사력을 집중해서 한다고 한다면 뭐 정말 수시간 이내에 오늘 중으로라도 상당한 정도의 어떤 그 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예. 뭐 고령자 운전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쭉 논의가 있어 왔는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힘이 좀 더 실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자격 유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예, 저도 뭐 이런 이제 고령 운전자들의 어떤 인지 능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65세 이상의 어떤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 면허증을 좀 다짐 반납을 하고 또 국가나 그 시도 단위에서 어떤 무료로 탈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제도로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차량 결함이 아닌 그 운전자의 과실률이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어떤 그 운전 뭐 적성 검사 주기를 좀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 운전 면허를 반납하고 그에 대한 어떤 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방향으로 새로운 어떤 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뭐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통계 집계 이후 지금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또 이런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차량 결함인지 운전자 과실인지 여부를 봐야겠습니다만은 좀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고 있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인구 고령화 맞물려서 안전 대책 조금 더 잠시 언급을 해주시긴 했지만 조금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예, 저는 뭐 거기 동일하고요. 적어도 일반 그 운전자에 비해서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적성검사 주기를 조금 더 단축을 해서 수시로 어떤 그 인지 능력이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엄격하게 또 빈번하게 검사를 해서 부적격이 된다면 운전 면허를 어떤 회수하는 뭐 그런 절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예상을 해보자면 이번 사고를 계기로 관련하여서 논의가 좀 더 강화된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고 현장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부상이 있는 만큼 지금 당장 조사는 어렵겠죠? 일단 뭐 부상 정도가 뭐 진술을 못할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동승자가 아마 그 당시의 상황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도 아마 이 부분은 계속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도심 한복판에서 지금 이렇게 대형 인명 피해가 난 만큼 시민들의 우려도 큰 상황인데 지금 이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서 뭐 저희가 예견할 수 없던 사고를 당한 거긴 하지만 관련한 필요한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자동차 운전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운전자의 관리, 소위 적성 검사라든지 운전자의 어떤 평소 운전 행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이게 사안이 사안인지라 추가적으로 질문 몇 가지만 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지금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급발진이 됐다가 급발진에 제동이 다시 걸리는 경우는 없습니까? 자동적으로?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급발진이라고 추정되는 사건들이 뭐 수백 건 지금 아마 논란이 됐는데 예. 사실은 이 급발진에 대해서 자동차 제도상의 결함이 인정된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오롯이 운전자의 어떤 그 책임으로 돌려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아마 큰 논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보통 급발진 사고에서는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 한 번만 다시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 가속 페달은 서서율과 발 때문에 어떤 속도감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급발진은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예. 주변 사람들이나 운전자도 실제로 그러한 그 자동차의 속도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예전 사례를 보면은 2018년에 호남고속도로에서 그 발생한 급발진 사고는 또 인정이 됐거든요, 사례로. 이 부분은 또 알고 계십니까, 혹시? 예, 저도 그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국내에서 지금 논란이 됐던 뭐 수백 건의 케이스 중에서 예. 이 급발진이라고 하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거의 한두 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통계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는 어떤 것 때문에 인정이 됐었나요?
아마 그 부분은 뭐 자동차 결함에 대한 어떤 그 입증이 돼서 그것이 이제 아마 급발진으로 인정이 된 것 같은데 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이 사례에서 인용이 되질 않아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 급발진인지 아닌지는 통상의 사건에서는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급발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제 대처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목격자 진술도 저희가 들어봤지만 어떤 회피 기동 같은 게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렇죠. 급발진이 일어나면은 좀 연석이나 이런 건물을 향해서 운전을 하면서 좀 속도를 늦춰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갑자기 그 생긴 상황에 대해서는 자동차 경우는 대부분 본능적으로 우측으로 핸들을 많이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고 본다면 뭐 좌측으로 아마 회피 기동을 하는 것은 아마 좀 드문 케이스고요. 우측을 향해서 연석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장애물에 부딪혀서 어떤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그런 상황에서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CCTV 영상을 혹시 보셨습니까? 그거는 보지 못했고요. 아까 밤 늦게 현장에서 잠깐 보고 왔습니다. 아, 예. 그 현장 상황에서 어떤 정황을 좀 분석해 보셨을 때 이 지금 운전자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음주운전이 아니었다면 어떤 좀 다른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혹시라도 동승자와 운전자 간에 예. 뭐 갑작스러웠던 감정의 변화라든지 예. 이런 부분도 예상을 여러 가지 사연 중에서 하나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역주행이라고 하는 그 상황 자체가 네. 워낙 좀 특이한 그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저도 다니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 자주 오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우회전하면서 갈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네네. 그런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역주행이 생기고 거기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그 가속 페달을 예를 들면 브레이크를 오인해서 밟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아, 운전자도 일단 역주행인 거를 인지를 하고서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해서 본차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착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어떤 분석을 내놔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뭐 현장 목격자의 증언들 이런 것들을 종합한다고 하셨는데 현장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기재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스키드 마크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현장에서 뭐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본다면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인지 아니면 또 동승자와 운전자의 그 짧은 순간에 어떤 그 부주의했던 부분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